자, 그러면 그게 지금 애우는 것을 우리가 지금 토지는 구분가시한다 이랬잖아, 그지? 토지재산세는 항상 구분. 토지의 구분이라는 걸 알아두고, 토지의 구분. 그러면 구분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노? 총체적 산을 먼저 봐야 돼. 숲을 보기 전에. 자, 일단 종합으로 합산하는 모든 땅은 종합적으로 끌어모아서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게 종합이고. 근데 그렇게 끌어모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의 차이가 있고 사업성이 있고 이래서 사업자들은 세부담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재산세를 좀 낮춰주자. 종합 합산할 걸 따로 떼자. 경상도는 따로, 저 위에는 별도. 그러니까 별도가 되는데 따로 합산하자. 이 따로 합산. 그래서 이건 항상 사업용 토지라는 걸 명심해.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다 사업용이라. 매매용이 말고 이거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쓰는 땅, 사용하는 땅. 자, 그리고 거래하기는 또 합산해서 다 과세하니까 토지의 효율성에 따라서 똑같은 공장, 뭐 농지, 우리 택지, 업무용 이런 걸 다 통합하려니까 이 소득 차이, 수익 차이가 너무 나더라. 그래서 특별한 거는 따로 떼갖고 분리하자. 그래서 분리 과세가 되는 거라. 이렇게 토지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종별분으로 구분하는 게 원칙이고, 종부세는 분리가 빠지고 종별만 구분한다. 종부세는 요 2개, 재산세는 3개로 구분한다. 재산세는 3개. 뭐 3개 갈 것도 어땠죠? 그거 같네, 그거 뭐고. 3번 찍으시오 하나 똑같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2개, 종합과 별도만 합산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자, 보세요. 세율을 왜 가르쳐주냐니까 차이점을 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1000분의 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가표 수준이 높아요. 가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최소 0.2에서 최고 0.4%까지. 그러니까 한 포인트가 낮죠, 세율을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 좀 높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가표 구간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작습니다. 세율도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0.07%, 이른바 1000분의 0.7이죠. 이게 안 돼서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자, 0.2. 이거는 1000분의 2죠. 1000분비로 하면. 자, 이거 우리가 4%. 4% 하면은 1000분의 40이지. 예? 자, 이렇게 세율. 이게 이제 이른바 고세율이고, 고율을 쓴다. 이거는 저율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으로 되는 게 여러분이 이걸 암기하는 방법이 이미 도시 농지에, 요 도시는 주, 상, 공 지역을 말해요. 도시 농지에 초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종합은 거의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니까 2% 미달되는 이 말인데, 2% 미는, 요 미는 또 뭘 이용해야 되는가? 미경작 농지,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사실상 경작하지 않는 농지, 요때도 쓰고, 2% 미달, 이미 도시농지에 초나무, 이렇게 하면 거의 잡아냅니다. 어떻게? 초는 면적 초과를 말하거든요. 무슨 초과? 면적 초과에 대해서 초자를 딴 겁니다. 요 나는 나대지죠.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나 뭐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나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잡종지, 무슨 지? 잡종지. 자,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 토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총합산.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공시가격이 합산해가지고 얼마냐 하니까 5억 초과시. 얼마 초과?
5억 초과가 되면 바로 종부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은 재산세 과세 대상도 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연결을 주면서 공부를 해야지 괜히 나중에 2중 3중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별도 합산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조건을 깔아야 됩니다. 일단 뭐냐니까 시설하라. 뭘 하라? 시설을 해야 돼. 하물며 뭘 안 짓더라도 뭘 해야 되냐니까 시멘트라도 깔아야 돼. 시멘트라도 깔아야 된다고. 그럼 시멘트 깔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고? 주차장 아니고 주차장. 그치? 시설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뚜렷해야 돼. 업무용, 사업용이어야 된다. 사업용으로 써야 돼. 용 써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막무가내 과세하는 이거 법정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는 법정 범위 안에서 이걸 기준면적이라 그래. 기준면적. 무슨 면적? 기준면적. 면적 초과이고 이내. 그러니까 3요소를 충족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여러분이 지금 운전면허증을 다 땄잖아. 없는 사람 다 있죠? 그거 없으면 요즘 대학 대상이 안 됩니다. 아예 제외됩니다. 제외. 예, 자, 그래서 잘 봐. 그 운전면허증 딸 때 몇 바퀴 돌았노? 그 학원 가고. 뭐 셀 수도 없이 돌아온 사람 돌고 세 바퀴 돌고 뭐 딴 사람도 있다. 각각이 차이니까 그럼. 자, 그걸 가만히 생각해봐. 그게 시설 해놨잖아. 뭐 여러 가지 장치도 다 해놨고, 그지? 시멘트만 깔아놓은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해야 되겠노? 그게 사업용이가 비사업용이가 그러면 그 업자로 봐서는. 그럼 뭐 해야 되노? 무슨 합산해야 되노? 종합이가 별도가? 별도. 알겠지? 자, 자동차업 터미널 빼고. 터미널은 따로 이제 우리가 분리과세로 배치를 해놨고, 자동차하고 관련된 업종, 운송업종, 검사, 또 폐기, 뭐 정밀 검사, 뭐 이런 자동차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에 속하는 기준면적 이내 땅은 다 별도해야 돼. 응? 그 다음 건설 사업자가 건설 기계를 보관하려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땅. 그거 시설했잖아. 보관하잖아. 업무용으로 쓰는 거지. 물류창고.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또 뭐야? 위관세 창고 아이가. 이런 시설해놓고 업무용으로 쓰는 기준면적 안에서는 다 별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농지는 농지인데 이상한 농지가 하나 있어요. 그 이상하다는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종자 생산 업종. 식물 종자, 농업 종자, 종자 생산을 하는 이런 업종의 농지는 일반 농지하고 달라요. 수익성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종자업자의 연구용 땅, 시험용 땅, 국가가 용서치 않아. 돈 그만큼 벌으면 돈 내. 사업용으로 걸려.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공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율을 적용하는 목적은 수출 잘하라고 저율을 적용합니다. 수출 잘하라고. 국제 가격 경쟁에서 이기라. 그래서 재산세를 낮춰줬는데 그거는 곧 뭐냐 하니까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이런 공단 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준 거예요. 또 도시 밖에 있는 공장, 속된 말로 수출 공장, 이런 거는 다 0.2% 저율 분리과세. 그런데 얘기했다시피 민폐 끼치는 공장이 있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가가 있어야지 공장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집이 있어야지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한 겁니다. 그게 다. 그런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판을 치고 앉았다 이 말이야. 속된 말로. 그러면 국가가 그걸 제재를 해야 되는데 말로 안 되잖아. 세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간접적으로 세금으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접이 아니고 이런 거. 세금 제도는 간접이잖아. 그래서 공장이 여러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와서 민폐를 끼친다면 이거 재산세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안 하고 별도로 올립니다. 올리도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 그래서 종합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그쪽도 봐야지. 국가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기준면적 이내에 있는 토지, 또 아까 여러분이 6개월 안에 주택 철거 토지, 건축물 철거 토지, 철거된 토지, 부속 토지는 다 별도 합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종부세가 있어요. 이것도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상당히 높여놓은 거는 가급적 종부세를 피하라고 높여놓은 겁니다. 이건 장장 80억입니다. 80억 초과시.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시설을 해서 사업용으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전부 합산해가지고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 80억까지는 재산세 팍 때리고 팍 때리고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20억은 종부세를 때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땅을 전부 끌어모아갖고 8억이 나왔다. 그럼 5억까지는 재산세 때리고 3억은 종부세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거 하염없이 쳐다봐야 돈 안 되는 땅입니다. 농지. 수익성이 낮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그래서는. 그 다음 아무리 쳐다봐도 피톤치드만 나오지 별 재미가 없어. 바로 임야. 또 아무리 쳐다봐도 달걀만 나오지 별 재미가 없어. 이 목장. 네. 계란만 나오지 별 재미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땅은 역시 0.07%인데 이거는 대부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도시구역에는 개발 제한구역. 무슨 지역? 네.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아니면 이런 도시박. 도시박 하면 뭐 우리가 군지역이나 업지역이나 면지역 이게 전부 도시박 지역 아이가? 이런 지역에 있어야지. 이것도 여러분 도시구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오면 이거 포장마차에서 먹고 삽니다. 이런 땅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땅의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종합으로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나눠 외워야 되냐 하니까 요거 외울 때 주부가 공공터에 염산을 뿌렸다. 요거를 딱 해. 자, 요게 어디에 나오냐 하니까 여러분이 그 0.02 저 69페이지 한번 펴봐. 자, 일단 동그라미를 쳐봐라. 0.02% 분리가 돼 있지. 요거는 요번에 반드시 알아. 자, 군 지역 공장 기준 면적 이내 군면 전부 도시 바가이가 이게 말싸움이지. 다 의미는 같다 아이가. 군 면적이 도시 밖 지역이지. 자, 그래서 요런 지역을 일반적으로 보면 돼. 그래 공장 기준 면적 이내 공짜를 따란 말이야. 그리고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단지역 공장이지. 공짜로 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있는 거는 수출 공장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는 게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산업용 공급용에 산자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동산 투자에 붙었다고 여객 물류 터미널 터자 따고 자, 주거 주택 건설용 토지 그 주택 건설용 토지 이 지문도 실제 법률에는 세 줄로 돼 있다. 세 줄로. 예. 그래서 요런 말이 딱 나면 칵 찍어야 돼. 이거는 말장난 안 하기 때문에 찍는 기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전에 염자 따고 뭐 재수 없으면 이제 강군에 여러분이 채광 인가를 받은 강구용 토지, 광산용 토지도 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을 합니다. 광자 있는 걸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 그러니까 이 뭐냐니까 요게 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자를 딴 거라. 이야기지. 자, 그 다음 부는 부동산 투자의 회사의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면 무조건 0.2 분리과세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세율과 같이 연결해야 돼. 왜냐하면 문제가 세율로 찾는 문제도 있고 분리과세 구조로 찾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0.7% 분리과세, 0.2% 분리과세, 4% 분리과세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놔라. 자, 그럼 이 공은 그다음 이런 그 각종 공사가 그건 안 나왔지만 각종 공사가 그건 여러분이 소유한 토지 이것에 이제 이것에 각종 공사 산업용 공급용 나와 있지. 그 공짜고 그다음 이 공장. 그래서 이 공장은 반드시 도시 안에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고 그다음 도시 밖에 있는 공장. 그다음 터미널 물류터미널, 여객터미널, 터미널 토지. 맞지? 그 다음, 염전, 소금밭. 그 다음, 산업용, 공급용, 이렇게. 그래서 주부가 공터에 염산을 뿌렸다 하는데 이 용어만 딱 나오면 무조건 찍으란 말이야. 그 뭐 몇 조, 매양 이런 건 쳐다볼 필요가 없다. 시험 치러 가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찍는 기술이에요, 가서. 그러니까 한 문제가 늘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 한 건 이거 오글오글한 거죠. 오글오글. 고급 오락장 토지. 그 다음 골프장용 토지. 해운제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땅은 전부 다 요게 걸리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0.2% 이번에.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자면 전에 내가 3월달에 그러니까 1월달에 한번 읽어줬지만은 이런 구조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땅이 농지입니다. 농지는 예를 들어서 전, 답이나 가수원을 말하고 또 목장 구면 이거는 기준 면적 내에서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뭐냐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임야가 있죠. 자, 아무리 쳐다봐도 수익성이 낮은 땅. 이런 땅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세금이 판별력이 달라져요. 자, 이 땅이 여러분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도시구역입니다. 도시구역인데, 이건 도시바퀴죠. 도시바퀴 하면 우리가 대부분 군지역이나 업지역이나 면지역 등등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도시구역에는 우리 녹지지역이 있고,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이 있죠. 그 다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여러분 땅이라 이 남의 땅이 아니고 여러분 땅 있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땅이 여기에 붙어 있느냐 이쪽에 붙어 있냐 이 지역은 어때? 땅의 이용성이 낮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나 적게 걷어야 되겠나 생각해봐. 적게 걷어야 되겠지? 얼마나? 1000분의 0.7. 그래서 이런 거는 0.07% 1000분의 0.7이니까 0.07% 만분의 7과 같은 말이. 그러면 이거는 분리과세 땅이고 이런 것까지 종부세 매기다가는 국회가 다 뽑아져. 농민들이 들어와고 그냥 다 밀어빈다. 그렇겠지? 돈도 안 되는 종부세 때려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과세는 종부세가 없어. 그런데 이 땅이 말이야 요 구역에 들어앉았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들어와 있다. 그럼 땅의 이용성이 좋잖아. 효율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는 국가가 정상과세를 하겠다.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됩니다. 다 법적 취지를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무조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돈이 되니까 이건 정상과세를 하고 이건 수익성이 낮으니까 0.07로 저분리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목 개념이 아니고 사실상 위치적 개념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토지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구분 과세한다. 분리과세 땅은 무조건 종부세 X, 재산세만 존속한다. 그러나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은 재산세와 종부세 둘 다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 그 큰 틀은 요게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종합합산 봐요. 종합합산 이제 강문을 보면은 그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 나와 있잖아. 전답과지, 전답과 농지하면. 그러니까 요게 미경작 농지란 말이에요. 미경작 농지. 영농에 사용하지, 안일미자 써가지고 경작하지 않는 농지. 미경작 농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봐라. 도시 안에. 이때 도시 안이라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 주상공 지역이지. 농지. 어? 그럼 그 뭐 돈 안 되는 거, 목장, 뭐 이런 거 전부.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에 있을 때는 돈 안 되니까 불리지. 그러니까 이 지역은 빼고 도시 지역이지만 이 구역에 있는 거, 농지, 목장, 임야 다 들어가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종합합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또는 토지, 또 잡종지, 나자를 딴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무허가 또는 입법 건축물 부속 토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자,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초차 따고, 자, 그 다음에 공장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차 따고, 목장 기준 면적 초과 나왔지? 그게 초라, 초. 이게 각종 면적 초과만 나오면 무조건 종합으로 가라.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다는 거. 자, 나대지 했고 잡종지 했고 무허가 건축물 무자 땄지. 그러니까 도시 농지에 소나무를 심었다. 이 판단을 가지고 가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별도 보세요. 별도는 그 보면은 현재 영업용 그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 부속 토지와 그까지 하나죠. 그 다음 차고용, 뭐 물용, 창고용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등과 자, 동그라미 쳐 시설, 업무용, 기준 면적 내 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은 다 여러분이 토지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종합이든 별도 합산이든 세금이 없는 땅은 합산 가세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이나 별도에는 바로 비가세라든지 감민이라든지 경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재산세가 없는 땅이죠. 재산세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에도 배제되고 별도 합산에도 이 땅은 배제됩니다. 왜냐? 보다시피 안 그래도 이래 복잡해 죽겠는데 세금이 없는 것까지 합산할 가치가 없는 거죠. 계산상. 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세, 면제, 경감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이런 토지는 별도나 종합에 합산하지 않는다. 전에 요게 합산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전혀 합산하지 않죠. 왜? 세금도 없는데 뭐로 합산합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별도 합산도 역시 종합과 같이 종부세도 항상 과세 대상이라는 걸 열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읽어보면 여러분이 내가 좀 진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파트를 좀 맹심해서 봐라 해서 내가 해놨는 거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땅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고 분리과세 여러분이 그 설명 다 해놨으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히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68페이지 보면은 분리과세에 그 박스 밑에 보면은 뭐가 있는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 이른바 대부분 법인의 일반적 농지는 종합입니다. 그런데 법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미움에. 자, 농업법인, 농업주식회사의 농지, 농어촌 공사의 농지, 복지업자의 농지, 그리고 매일 간척한 농지, 돈 안 되는 종중농지. 자, 이런 농지는 전부 여러분이 0.07% 분리과세 된다는 거. 요걸 농공매복종 요래 외우면 좋습니다. 농공매복종. 농이 뭔데? 농업법인. 그리고 농공. 이 공은 농어촌공사의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됐죠? 농공. 매리 간척한 농지. 복지업자 농지.
그 복지업자가 사회복지업자지 그럼 다른 복지업자가 있나? 어? 그다음 종중, 농지. 그러니까 종중 임야나 종중 농지는 무조건 분리로 보내면 됩니다. 종중 재산은 어디로 보내? 다 분리로.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참작해서 보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이 그 보면은 4% 오골한 걸 보죠. 거기서 여러분이 특히 등록된 토지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등록된 토지. 오골오골한 거, 골프장은 등록된 토지죠. 그러면 미등록된 건 어디로 갑니까? 별도로 갑니다. 별도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에 부속 토지가 불분명하면 건축물 바닥 면적이 항상 지방세법은 토지가 불분명하다. 무조건 10배로 가세요. 주택도 10배였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불분명하다. 부속 토지 부속 토지의 면적이 분명하지 못하다. 그러면 무조건 건물 바닥 면적 10배로 가면 됩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아시겠습니까? 이 10배는 도시나 농촌에 구분이 없습니다. 무조건 10배입니다. 지방세는 땅이 불분명하다. 부속 토지가 불분명하다 하면 무조건 10배. 요것만 기억해. 됐어요? 자, 그까지 여러분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는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에 집중 강타가 돼서 요번에는 나올 확률이 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어디를 보느냐 하니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면 문제 10번이 있습니다. 10번이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상속된 재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큰행님이라 그랬죠.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살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주된 공구상 소유자가 주된 상속인 또는 상속자가 되겠죠. 자, 주택 건설 나왔지? 읽지도 말고 분리과세 0.2 맞나? 그게 맞네. 자, 하천, 제방, 도로, 유지까지는 잘 나갑니다. 비과세 물건입니다. 왜? 이거 다 공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잡종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잡종지가 빠져야 맞는 말이죠. 잡종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에요. 자,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 초과되면 아까 130% 넘기지 마라 했습니다. 150%가 아니고. 맞죠? 세부담 상한제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이제는 130% 해야 되는 거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 도시 지역 내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에 대한 재산세와 또 재산세 도시 지역분. 자, 내가 과세 표준은 얼마라 했습니까? 0.14%라 했죠? 0.14%는 1000분의 1.4입니다. 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도시에 있는 제로 일반 재산세에 여러분은 재산세 도시 지역분을 좀 더 낸다 했죠? 그래서 합해서 부과한다. 맞습니다. 자, 11번. 그거는 도시 지역분에 대한 내용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출제가 5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거는 왜 틀렸나 하니까 선박 있죠, 선박. 선박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한해서 도시구역에 있을 때 0.14%죠. 네, 질문 잘했다. 살짝 지나갈 뻔했네. 그래서 선박은 안 돼요. 선박 때문에 틀린 겁니다. 선박이 빠지면 맞아요. 5번에.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0.14% 드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박이나 항공기는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이거. 도시에 있어도 저 시골로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0.14%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면 그 도시 지역분에 옳지 못한 건데요. 그 11번은 한번 봅시다.
자, 도시분 재산의 과세, 그 재산세 대상은 도시 지역 안에 봐라. 토지, 건축물, 주택이제 봐라. 그 위에 선박이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그렇지. 자, 틀린 이유를 알겠죠? 선박이 빠지면 맞다 이 말이야. 선박이 들어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안에, 그러니까 도시 있는 제로 항상 이걸 생각해. 자, 농지, 전답, 가수업, 목장, 아무리 쳐다봐도 수익성이 낮는 땅이지. 자, 이런 거는 도시 재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예, 이런 거는 도시 안에 있더라도 왜 안 하냐 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주택이라든지 건축물 또 시내에 있는 영업용 부속 토지 이런 데 대해서 0.14%를 추가로 좀 더 냅니다. 이유는 도시 계획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 안에 있더라도 똑같은 도시라도 산이 있고요. 그 산에는 밭도 있고 논도 있습니다. 정말해서 도시 구획이 개발이 안 됐죠. 그래서 도시 개발 혜택이 없는 이런 자연스러운 땅은 도시 구획하고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소유했을 때 재산세가 여러분 시내에 말이야 구획된 땅 그런 게 이제 재산세 도시 지역분을 더 내는 거지. 구획 정리가 안 된 저와 산에 가면 이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잖아. 그런 걸 말려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자, 환지. 이 환지하면 벌써 도시개발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 아이가. 도시개발하려면 환지가 되는 거는 일단 불도저를 밀어야 환지가 될까 아이가. 불도저를 민다는 거는 도시계획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 이런 거는 아무리 여러분 저 자연 행태로 있는 거라도 좀 있으면 밀 거니까 다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환지에 걸린 농지, 환지에 걸린 임야, 환지에 걸린 목장 이런 거는 전부 재산세 도시 지역분을 0.14% 추가로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고가 된 모든 토지죠. 요거는 전부 과세 대상이다 해야 맞습니다. 과세하지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죠. 그래서 도시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안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가 이거지. 요 안에 있는 주택은 도시분의 재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이 안 됩니까?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뭐 법을 몰라도 개발 제한구역이 옛날에 우리 그린벨트 지역 안 했나? 거지 구역을 말하지. 알겠어요? 네. 여기는 손 못 대잖아요.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살아. 그래서 도시 혜택을 못 주죠. 도시 혜택, 개발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0.14%가 없는 겁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에 있는 제로 추가로 더 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이 아니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고급주택 그건 대부분 별장으로 많이 쓰죠. 고급주택. 또 별장 이런 사치성 물건이 될 때는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징수를 하겠습니까? 국가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걷어낼까? 밥만 먹으면 연구하는 게 그겁니다. 당연히 부자한테는 거둡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안에 일반 주택은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 없고 사치성 물건이 들어앉았을 때는 부자한테는 징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주택이 나오면요. 고급 주택은 과세하는데 일반 주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 제한세만 부과하지 도시 지역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봐라 말이야. 고급 주택과 별장은 제외 이 말은 과세 대상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 등 과세 표준에 자 1000분의 1.4제 요게 0.14%를 말하는 거예요. 세율이죠. 적용은 그래서 적용하는 세율 바로 얼마는 넘어갈 수 없느냐 하니까 0.23%
1000분의 2.3이죠. 초과하지 않는 범위 줄 거라. 그러니까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요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래서 제한세율. 바로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더 추가를 할 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0.14%를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한테 세금을 더 부담을 시키는데 이 세율을 올릴 수도 있어요. 구청장들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올리되 0.23%는 넘기지 마라. 최고 상한선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가 요 범위에서 징수가 되고 만일에 여러분 구역에 세수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걸 올립니다. 올려가 더 거두죠. 그래서 이건 할 말이 없어. 말 그대로 고지서대로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오버해서 넘기지 마라. 0.23%는 넘기지 마라. 자, 그래서 11번하고 10번하고는 반드시 알아놔야 할 지문들이니까 시험치로 가봐라. 그게 5번에 티 나오고 2번에 티 나오고 3번에 티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를 한번 봐요. 종부세. 있습니까? 종부세. 자, 종부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요번에는 두 문제까지 봐놔야 됩니다. 몇 문제까지? 두 문제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부에서는 이 종부세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 생명 걸고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더 낼지도. 기분도 저거 기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문제, 두 문제 선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좀 봐야 되냐 하니까 나머지는 한번 쭉 개괄적 내용으로서 법에 대한 흐름을 내가 설명을 쭉 해놓은 내용이고 특히 보실 때 뭘 봐야 되냐 하니까 동그라미 5번을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5번을 보면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과세 원칙을 두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인세입니다. 인세. 사람 중심입니까? 물건 중심입니까? 잘 읽어봐요. 자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 중심 과세다. 그래서 인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자 국내 과세 대상인 소유주택을 합산 또는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래놨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주택과 땅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한해서 종부세가 있지 일반 건축물이나 또 땅이라도 분리과세되는 토지 이런 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번에 주택재산세는 1인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라도 주택별로 각각이죠. 그래서 물세 개념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한 세액을 단순 합산해서 고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보세요. 이 지금 여러분 사는 구역에 집이 세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소유자별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 전부 여러분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대로 계산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계산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계산해요. 각각으로. 그래갖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거 아이가. 그러면 구청에서는 고지서를 꾸밀 때 이제 한 사람 명의로 다 끌어모아서 합산, 단순 세금만 합산해서 고지를 합니다. 한꺼번에 내도록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요게 재산세 부과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그러나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주택을 합산한다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재산세는 A, B, C가 있으면 각각으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고 단순 고지세 세금만 합산하고 고지를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거만 합산하고 고지한다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이걸 합산을 해요. 세 개를 합산해서 가격이 얼마가 넘어가야 종부세가 있느냐. 6억까지만 되면은 재산세만 냅니다. 근데 이걸 합산하니까 8억이 나왔어요. 8억. 그러면 종부세는 6억이 초과돼야 부과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2억 부분이 되지. 8억을 가 있으면 2억 부분은 종부세를 내야 되고 6억까지는 재산세를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부세는 일단 여러분 국가세금이라는 거고, 또 재산세와 다른 점은 뭐냐 하니까 납세지가 달라요. 국세는 무조건 주소지입니다. 소득세도 주소지고, 양도세도 주소지고, 종부세도 주소지입니다. 사람 중심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여러분이 보면, 일단 우리가 토지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바로 종합합산세로 계산합니다. 합산세액이 있고 또 별도 합산이죠. 이렇게 부과하는데, 요 종합합산은 얼마가 돼야 되고 별도 합산은 얼마가 돼야 되냐는 공시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이, 법정 공시가격이 요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얼마 초과? 5억 초과. 얼마 초과? 5억 초과. 그 다음 별도 합산은 공시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이거는 왕창 올려놨습니다. 80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럼 요까지는 전부 다 재산세만 존속하고, 이게 넘어야 넘은 부분에 종부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종호도 되지만은 해가 안 돌아가면 종호라고도 하죠. 해가 안 돌아오면 종호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종호가 별팔이라. 뭐라고? 종호가 별팔이라. 그래서 8억이 아니고 별팔이라면 말이 좀 길잖아. 아, 이 80억이라니? 80억. 그래서 종호 별팔이. 그 다음 주택부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는 여러분이 6억 초과입니다.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러니까 합산한 것이 6억 초과죠. 그러니까 주6이라. 자, 그럼 어떻게 암기를 갖다 하냐니까, 종호가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주르륵 비에 별파리가 되었다. 여러분 세 가지 다 잡아주겠지. 종호 주륵 별팔. 종호가 주륵 비에 별파리가 됐다. 주륵이 6억 아이가. 종호가 5억이고, 별파리는 80억이야. 그래서 종호 주륵 별팔. 됐지? 종호 주륵 별파리. 그 별파리 파리 하는 건 80억이래. 8억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규정 대상이 되면 전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근데 잘 봐. 현대그룹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그룹은 모회사야 자회사야? 여러분 아는 거는 지금 그 정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맨날 뭐 땅이 뭐 몇 평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돈 벌려면 돈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법인 업체를 알아야죠. 그룹은 모회사죠. 자회사, 계열회사,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현대보험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다 자회사잖아요. 아? 내가 왜 그 소리를 하는 줄 알아? 그룹은 모회사란 말이야. 그치? 그룹 밑에 다 뭐가 있어? 자회사가 있지. 계열회사 속된 말로. A 계열회사, B 계열회사, C 계열회사. 그러면 봐라. 이게 지금 주택이다 하고 가정하자. 주택. 또 땅도 되지만은, 자, 주택을 요거는 지금 6억만 갖고 있고, 요거는 8억을 갖고 있고, 여기는 9억을 갖고 있어. 억이라 다. 그러면 이걸 합산해서 종부세가 모회사 중심이냐, 아니면 법인별 하는 거는 계열회사별 판단이지 모회사 판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대그룹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선, 보험 계열별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 주6이잖아. 6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있지. 그럼 이 기업은 종부세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B는 6억 넘죠? 종부세 있어요. C는 종부세 있어요. 6억 초과는 다 있습니다. 이때 법인별이라는 개념을 잘 바랍니다. 모회사 개념이 아니고 각각 자회사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회사별로 종부세 판단을 하는 거가 그렇죠. 네, 법인별 하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별 개념이지 모회사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그걸 여러분 특히 종부세는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부가 징수 원칙을 두고 있고 이 동네는 가산금이 원칙이지 가산세는 나중에 예외 규정에서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이죠. 그래서 토지는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래서 혹시 시험 치러 가서 문제를 풀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은 하면은 전부 이 기준금액, 이게 기준금액이란 말이야, 이게. 기준금액을 다 초과됐다고 보고 문제를 풀으란 말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지금 쳐서 구질구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 자체가 종부세 과세 대상 하면 조건 다 깔고 설명하거든. 그럼 뭐만 찍으면 돼? 토지는 별도와 종합만 찌르면 되는 거야. 주택, 이렇게. 아시겠어요? 종부세 과세 대상. 자, 그래서 그 주택 개념은 다 여러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박스 나와 있지? 이게 개정이 되기로 잘 봐. 특히 요번에 자격증 따고 바로 개업하는 사람은 오류가 너무 심하다. 세법이 중간에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잘 봐라면 임대업자의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물론 임대법상 그 나온 전부 법률상에 규정된 주택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세히 보세요. 다만 18년도 3월 말까지 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한 것은 임대기간이 몇 년까지 보장이 된다? 5년간 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 18년도 4월 1일부터 등록한 이런 임대주택의 종부세 배제주택이 되려면 임대기간이 장장 8년입니다.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종부세가 없습니다. 만일에 중도에 이 기간을 못 지키고 있다면 추징됩니다. 이 세금, 종부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8년 해놨지? 이게 5년에서 8년으로 개정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지금 벌써 4월 1일을 지났지 10월 며칠을 지나 우리가 10월 말에 거의 가까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8년으로 해야 된다. 8년, 5년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종부세가 없습니다. 임대기간 충족하지 못하면요, 종부세 추징당합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지문이 좀 생략돼서 오타가 발생했는데 박스 안에 봐라. 7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뭐라고? 법령이 그냥 노인주택 좀 말이 이상하지? 요거는 법령이 정한 정한이란 말이 빠졌다. 누락돼 버렸네요. 법령이 정한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거는 이미 분양용이 아니다. 분양용. 판매용이 아니라고. 노인복지주택도 분양용이 있어요. 분양용은 안 되고 말 그대로 노인복지업자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말하지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잘 듣습니다. 그런 거는 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면 글자 그대로 판단하면 되고요.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아마 요번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밑에 지금 작게 내가 참고로 기준금액이 바뀐다고 설명해놨죠. 요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지금 틀은 요렇게 지금 알고 있다는 것만 참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밑에 보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 해갖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종호가 주력비의 별파리가 됐다. 이게 전부 초과자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종호, 주력, 별파리 금액을 초과한 거. 한마디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다 뭐라고?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를 내죠. 잘 들어. 종부세만 내는 납세 의무자는 없어요.
세상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종부세만 재산세 안 내고 종부세 내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재산세 내면 기준가격이 넘어갈 때 종부세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책을 읽거나 나도 시험을 칠 때도 종부세 설명이 나올 때는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 것이지 재산세가 없는 자가 종부세를 낼 리가 없다.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을 봅니다. 1번 보면 가세 기준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고 6억 초과.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 주택을 합산한 합산 가격이라 이게. 그래서 초과한 주택 소유자 단독 소유는 얼마 초과자? 9억 초과자. 얼마 초과자? 9억 초과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이 딸랑 한 채 있어가지고 재수없게 종부세에 걸리면 최소한 10억은 돼야 종부세를 냅니다. 9억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이죠. 특히 이걸 제정한 자기 집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9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 집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 안 내려고 하겠죠. 국민은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거짓말이 뭔지 압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게 제일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웃을 하는 얘기고.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만일에 1세대 1주택자인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이 단독 명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명의? 단독 명의. 네. 단독 명의는 나중에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냐 하니까 가세 표준에다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공시가격을 여러분 합쳐요. 공시가격에다가 여기서 일단 기초공제를 빼먹습니다. 기초공제. 그러니까 요거는 부부지간 공동 소유는 안 됩니다. 단독 소유. 뭐 부인 명의로 돼 있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야 되겠죠. 단독 소유입니다. 거기다가 3억을 공제를 해요. 그 다음 우리가 주르륵 했던 거 6억 있죠. 이게 이제 모든 집에 대해서 6억은 2주택자 이상을 설명하는 거고 집 딸랑 한 채 있는 자는 9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6억을 이제 빼주는 거죠. 네. 요래 가지고 나온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 시가 비율을 갖다가 12를 곱해요. 네. 시장 가액비율 줄이면 10입니다. 12를 곱해. 그러면 이 12가 얼마나 하니까 현재율은 80%인데 아마 개정이 되면은 이것도 삭제할 것 같습니다. 100% 그냥 때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좀 희한합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다 덮어놨습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동산 가진 사람 세금 투성입니다. 종부세. 그 지금 가격도 지금 주택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세보다 건축물 이쪽으로 더 세게. 네, 세게 토지 부분을 더 때리죠. 1주택자는 진짜 집 딸랑 한 채 있는 거는 뭐 일반 서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 하는 거고 2주택자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또 혜택이 크게 주고 1주택자한테는 이제 이걸 12억까지 올려주겠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밑에 참고로 12억까지 공제한다 이래놨잖아. 그건 이제 개정될 상황이 아직 개정된 건 아니라 이거 막시 두드려 통과되지. 저거 바로 보유세도 따로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집이 많으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만일에 9억짜리잖아, 그죠? 9억짜리 공시가격이 집 한 채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 명의로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세대, 가족 구성은 전체 합쳐서 다른 집이 없고 오직 한 가족 집 한 채. 어? 그래서 9억 같으면 여기서 9억 빼버리면 빵 아이가. 빵에 밤새도록 80% 곱해봐라 돈이 나오니까 맨날 저러지. 그래서 세금이 돈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는 거지. 만일에 현재율로 보면 이제 12억으로 바뀌면 12억까지 세금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10억 같으면 기초공제 3억 빼고 6억 빼면 9억을 빼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쳐갖고 내가 9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빼는 금액이 9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2주택자한테는 이거 적용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기초공제 3억이 있어서 총 얼마를 공제한다? 이 혜택이라는 거는 9억까지 공제한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혜택. 혜택을 주는 거예요. 종부세 부과하지 않으려고 혜택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1세대 1주택자가 연령이 많으면, 연세가 많으면 또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그랬고요. 또 보유기간이 많으면 또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공제, 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두고 있느냐? 연령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무슨 별 세액 공제? 연령별. 그러면 연령별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냐니까 만입니다. 만 60세 이상. 얼마 이상? 예. 여러분 요게 해당하는 분이죠? 자, 만 60세 이상. 에이, 5살 더 묵자. 만 65세 이상. 또 5살 더 묵자. 70세 이상. 이건 돌아가실 때까지. 70세 이상 이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각각 여러분은 10%씩 올라갑니다. 5년 단위로 10%씩 올라가요. 됐습니까? 요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적용 안 되고, 만 60세 이상이니까 우리 나이로 61세죠. 그래서 10% 공제받고 70세 이상이 되면은 30%도 공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주는 거는 사실 이 연령이 가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폐품이에요, 폐품. 사람 취급 안 한다 이거지. 그리고 소득이 없어요, 문제는. 근로소득이 아예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뭐 혜택 주는 것 같아도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게요. 못 내는 걸 아예 깎아줘야지 그래. 그래 깎아주고. 그래 놓고 막 이렇게 또 선전을 합니다. 우스워. 자, 그 다음에 뭐냐? 보유기간. 보유기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요거는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 오직 1세대 1주택자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보유기간은 여러분이 장장 5년 이상,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 5년, 또 10년 이상. 자, 그러면 여러분이 5년 이상 보유하면 이게 20% 공제를 해줘. 얼마 공제? 20%. 여러분 내는 세금 20% 깎아줘요. 공제라는 걸 빼준다 이 말이야. 감해준다 이 말이야. 자, 근데 강의 됐더만 나이 먹을 만하네. 자꾸 빼줍니다. 자, 봐요. 이거 배죠? 20% 연수가 배입니다. 5년에 배가 10년이니까 10년 이상. 그럼 이것도 배를 올려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얼마고? 40% 공제받아요. 자, 그러면 지방에서는 거의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많고 이거는 서울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현재 연세가 얼마냐? 72세입니다. 네? 그러면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에 예를 들어서 100만이 나왔다 칩시다. 100만 나왔으면 72세가 됐고 보유를 얼마나 했냐니까 집 딸랑 하나 있는 거 뭐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15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연령별 세액공제도 충족하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충족하는데 이 제도는 노인한테 주는 제도고 이 제도는 우리 젊은 층도 가능합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 최고 70세 이상에 걸려있고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공제받았습니까? 30% 공제받죠. 자, 그 다음에 15년, 10년 이상이 5년 이상이면 20%인데 10년이니까 배가 됩니다. 40% 공제받아요.
그래서 이게 최고 40% 공제받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얼마를 공제하면 되냐? 1 마이너스 얼마? 중복 공제가 됩니다. 동시 공제가 돼요. 70% 공제하죠. 그럼 실제 세금 얼마 내면 되냐? 딸랑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세 많은 분한테 적용한다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젊은 사람한테도 가능하다. 그러면 연세도 많고 보유기간이 연장되면 둘 다 중복 공제가 분명히 된다 했대. 요번에 시험처럼 중복 공제 안 된다. 아니다. 중복 공제 된다. 단독 소유자한테만 적용하는 거야. 부부지간 공유는 이거 적용 못하면 이거 전 박탈 없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2주택이 1주택에 제외됩니다. 1주택이 제외되는데, 첫째, 여러분이 임대업자의 임대주택. 그러면 여러분이 서울에서 집이 만일에 뭐 여러분 삼촌도 좋고 뭐 큰아버지 좋고 또 뭐 여러분 친구도 있고 형님도 있고 각각 있을 건데, 서울에 있으면 종부세를 안 내는 기술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죠. 집이 세 채입니다. 딸랑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자녀 출가 다 시키고. 그래서 집이 세 채 같으면 두 채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해갖고 등록을 시켜버리면 이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임대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취급해서 1세대 1주택 보장을 그대로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양도세 상당히 큽니다. 기본 70%입니다. 엄청나게 깎아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뭐가 있냐니까, 임대사업자로 하면 또 양도세 감면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가급적 갖고 있으면 가만히 놔놓으면 세금 투성이고요. 임대사업자로 돌리는데 문제가 있죠. 순수 자기 재산으로 사놓으면 괜찮은데, 이거 다 은행에 빚내가지고 사는 사람은 빨리 팔아야 정리가 돼요. 그때는 사업자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계기다가 때가 되면 팔아버리죠. 만일에 임대로 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간은 그냥 부처님이 돼서 가만히 놔놔야지 괜히 건드려놓는 거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집이 있을 때는 그것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이제 그게 방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집이 한 채 있기는 있는데 이게 과거에 누가 살던 거냐? 우리 가장 존중하는 장군 이순신 장군께서 살던 집이었노라. 그러면 뭐로 지정돼 버리노? 문화재로 지정돼 버리지. 그래서 문화재 주택. 아시겠습니까? 이런 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해도 종부세가 관여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문화재 주택으로 지정돼 버리면 종부세가 없는 주택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잘 봐. 이 혜택을 봐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은 갑 명의로 된 집이 1세대 1주택. 자, 이게 지금 10억이라. 그지? 그리고 여기서 임대주택. 임대주택이 총 얼마 나니까 두 채라. 그리고 문화재주택. 문화재주택이 또 한 채라.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 갑은 1세대 1주택 기초공제 3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총 9억까지 공제가 되죠.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세 공제 적용받죠. 2주택 1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2주택은 없는 주택이에요. 종부세 계산할 때는. 그러면 세 공제도 다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 9억까지 공제가 되고,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임대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보유를 해버리면 6억까지 공제받게 하고 이거는 6억을 공제받아야죠. 결과적으로. 남이 다 합산해요. 종부세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안 내는 피하는 길은 주택에 한해서만 있지 토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토지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토지를 소유하면 종합이면 5억이고 별도면 80억이죠. 그러니까 토지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오직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어지는 규정이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방금 내가 설명한 게 그 넘겨보면은 76페이지 봐. 그 지금 어디까지 쭉 해놨노? 지금 77페이지 앞까지 동그라미 10번까지 그게 전부 1세대 1주택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좀 쉬었다 합시다.